맨시터전 이후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가 손흥민을 극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맨유 공격수 레시포드 이야기 도중에 나온 말이었는데요. 캐러거는 레시포드 경기력을 비판하면서 손흥민을 소환해 갑자기 그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포드 경기력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로컬 선수다. 다른 선수들을 끌어줘야 한다. 하지만 그는 마샬처럼 보인다. 맨유 유니폼 배지 팬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한다. 그는 로컬 플레이어니까. 하지만 뉴캐슬전 레시포드 플레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격수에게 맨시티 원정처럼 힘든 경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공을 많이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손흥민은 쉬지 않고 달렸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위대한 공격수들, 가령 살라나 마네 혹은 맨시티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은 오늘 끊임없이 달렸다. 이게 리더이고 이게 캡틴이다. 골을 넣거나 도움을 무조건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거는 누구랑 뛰느냐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다. 다른 맨유 선수들이 레시포드를 우러러보면서 저게 맨유고 저게 우리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라는 것이다. 이게 레시포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경험이 풍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정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강팀들을 상대할 때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며 발언했는데요.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선수 입에서 선수들의 좋은 예시로 언급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캐러거의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인터뷰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손흥정 씨는 현재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대표이자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인터뷰 날에도 이른 아침부터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손흥정 씨는 축구장에 서서 부모와 함께 도착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만 봐도 성향을 알 수 있다. 딱 걷는 것만 봐도 말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평소 훈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축구장으로 올라오는 아이와 부모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손흥정 씨는 가장 싫어하는 게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재능 있고 뛰어나도 부모와 아이의 그릇된 성향이 보이면 뽑지 않는다. 주차장에서 여기 운동장까지 올라오는 것만 보고도 벌써 70에서 80%는 결정 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거듭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손흥정 감독인데요. 그는 인성,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량이 좋은 선수는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대들보가 휘면 기둥이 휜다고 부모님의 성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9살에서 10살의 아이들을 위주로 선발해 기본기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공과 친해질 수 있도록 패스와 드리블, 킥, 슈팅 등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끔씩 제2의 손흥민을 만들고 싶어 아카데미를 찾는 일부 부모를 두고 그는 개이불사 금석가루라고 새기기를 그만두지 않아야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며 반복만 한 스승은 없다. 흥민이는 저하고 이런 기본기를 다지는 걸 13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3년 동안 아버지 손흥정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다소 고단했다는 건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 일화입니다. 어쩌면 돌을 닦는 것 마냥 힘든 시간을 지나왔을 손흥민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로 거듭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뿐 아니라 인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입니다. 이미 최근 그 인성과 도덕성 빛을 발하며 조명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기에 경기가 끝나고 축구 통계 매체 마크 스태츠가 공개한 토트넘 패싱 네트워크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매체는 선발 멤버 11명이 경기 중 누구와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받았는지를 화살표로 표기했습니다. 토트넘이 후반전 시작과 동시 브리안 힐을 교체하면서 토트넘의 패스맵은 전반 추가 시간을 포함해 총 49분 동안 이뤄진 패스만 보여줬습니다. 맨시티의 패스맵과 비교하면 토트넘은 전반 내내 자신들의 진영에서 플레이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토트넘 진영에서 맨시티 공격을 막는데 급급했습니다. 특히 이날 선발 출전한 11번인 브리안 힐에게 볼이 가면 손흥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도중 힐이 패스를 해야 할 시점에 드리블하다가 공격 전개에 방해가 되자 힐에게 실망과 분노를 대놓고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힐은 무리하게 드리블하다가 맨시티 베테랑 수비수 카일 워커에 번번이 차단당했었습니다. 결국 전반 끝나고 교체 아웃됐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힐과 클루셉스키가 조금 더 일찍 크로스를 올렸더라면 손흥민이 몇 골은 더 넣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전방으로 공이 오지 않으니 손흥민은 홀로 외롭게 맨시티 진영에 서 있었는데요. 손흥민의 고립은 후반전에도 이어지면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이날 슈팅을 단 한 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립된 상황 속에서 찾아온 유일한 슈팅 찬스를 골로 연결한 손흥민의 결정력이 돋보이는 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디슨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일부 중계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메디슨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 나서 3골 5도움을 기록,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 됐습니다. 전진 패스와 강력한 슈팅이 토트넘에서도 그대로 재현됐고 주장 손흥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부주장으로 주장단을 맡아 곧바로 어린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메디슨은 손흥민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말하면서 소니는 위대한 선수이며 괴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인 벤 포스터도 동의하며 그는 매 순간 웃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메디슨은 이어 우리는 토트넘과 레스터의 맞대결 때 서로 상대해봤고 서로 존중했다. 경기 전에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뒤 이적하고 본 그는 최고의 선수다.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넣었다. 내가 본 최고의 피니셔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메디슨은 프리시즌에는 해리 케인이 아직 있었고 손흥민은 왼쪽 윙, 나는 왼쪽 8번 역할을 맡았다. 서로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훈련 때 자주 어울리고 다녔다라며 시즌 들어서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역할을 바꿨다. 이후 우리는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후 영국 레전드 로이킨의 극찬 나왔는데요. 로이킨은 이전부터 독설가이며 손흥민에 대해 박하게 평가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맨시티전 맹활약에 이례적인 극찬을 쏟아내었습니다. 그의 경기를 직접 보게 되면 그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표준을 정합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에게 훌륭한 모범입니다. 경기 후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손흥민을 극찬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주며 불운하게 자책골을 기록했지만 환상적인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에는 지오바니 로셀소의 골도 도왔다. 손흥민은 에티하드에서 득점을 사랑한다.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머리로 받은 후 연결해 에메르송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성공시켰다. 전반전에 토트넘이 경기를 장악하기 위해 몇 차례 멋진 패스를 선보였다. 전반전 맨시티의 프리킥이 허벅지를 맞고 굴절되어 자신의 골문으로 들어간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셀소가 득점하기 전에 터치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안타까운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9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이 득점 상황에서 열망과 기술을 보였다며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구공민에서는 경기 초반 15분 사이에 양쪽 골대 모두에 득점했던 주장 손흥민은 경기 내내 공을 가졌을 때 좋은 결정을 많이 내리는 엄청난 축구 지능을 보여줬다. 경기장에 끼친 모든 좋은 플레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스퍼스웹에서는 오늘 손흥민의 홀드업 플레이가 훨씬 더 좋았다. 토트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두 번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 득점했고 로셀소의 득점도 도왔다. 힐과 클루셉스키가 더 일찍 크로스를 줬더라면 몇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다라며 극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